토지의 가치는 토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지어질 건물의 종류와 층수, 용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토지일 때는 다 똑같은 토지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축 지식을 습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토지는 개별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입지나 형상, 면적, 도로 관계, 용도 지역, 지목 등 아파트 투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토지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는 완전 틀린 투자고, 따라서 스스로 땅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투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토지 투자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지 투자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토지의 수요를 보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투자를 하는 게 토지 투자가 아니고요.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다음번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수요가 있는 땅에 투자를 해야만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그런 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토지 투자 초보자는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도시지역 땅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가장 큰 특성인 황금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황금성을 위해서 수요가 있는 도시지역 땅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물릴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 중에서 택지지구나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도시계획이 완료되어서 현재 도로와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카카오맵의 지적 편집도로 찾으시면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지역을 찾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이 카카오맵의 지적 편집도 이용하기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탄 신도시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오산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투자할 도시지역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쪽 레이어 쪽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표시가 되는데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보통은 일반 주거지가 많습니다. 토지를 투자할 때 제가 도시지역을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표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현재 택지지구나 도시개발지구나 역세권 개발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산 세교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서 아직까지 위성사진으로 보셔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지구 카카오맵 지적 편집도에서 찾아내어서 이런 쪽에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가격대와 그리고 수요들을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만 토지 투자에 초보이신 분들은 물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땅값 상승의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잘 보시고 그 단계에 맞게끔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도로폭이 큰 필지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택지 위치도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보면 일반 택지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로폭이 택지와 접해져 있는 도로폭이 큰 토지가 당연히 좋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는 주차, 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 용지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한다면 단적으로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 어느 필지가 여러분들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똑같은 가격에 토지가 나왔다면 아래쪽 토지보다는 위쪽에 북쪽에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가 훨씬 더 건축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토지마다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조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토지들의 가장 큰 수요자는 바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똑같은 필지, 이 필지와 이 필지가 있다면 당연히 북쪽에 접해 있는 이 토지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면 이쪽 건물은 9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뒷집, 이 집의 일조권으로 인해서 건축 면적을 다 찾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계단형 건축물의 형태가 되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이렇게 비친다면 뒤쪽에 도로도 있고 이격거리도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건축이 가능해서 건축 면적 전체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에 투자하실 분들은 꼭 이 일조권을 이해를 하시고 건축업자들이 어떤 땅을 더 선호하시는지 그 수요를 이해하신다면 똑같이 현재는 아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내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와 이 토지가 똑같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 당연히 이 토지를 사셔야만 향후에 수요도 훨씬 많고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듯 카카오맵 로드뷰의 지적 편집도를 이용을 해서 이런 택지 지구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 택지 개별적으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임야나 농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택지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이런 반듯반듯한 택지에 꼭 처음부터 투자를 해보시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세법상 혜택이 큰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현재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면 상가, 토지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무조건 1주택 그것도 12억 원이라는 큰 비과세 혜택을 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라는 혜택은 무조건 누려야 할 가장 큰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의 비과세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을 소유해서 그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가 월 500이든 1000이든 얼마가 나오든 간에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 엄청난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바로 이것만은 예외죠.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첫 번째로 누려야 될 혜택이고 바로 투자해야 될 부동산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1주택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 수익,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 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월세 수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구분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상가는 분양을 하거나 기존의 상가를 정상 매매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상 수익률 범위 내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절대로 매매로 사지 말고 경매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가의 가격은 토지의 원가 플러스 건물의 건축비 더해서 분양업자의 이익 또는 매도하시는 분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면 절대 월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상 가격의 반값으로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정상적인 상가 임대차를 통해서 상가 건물의 가치도 정상으로 돌려 매매 차익도 나중에 볼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 보유 후에 상가를 통해서 소득 외의 수익이 매월 발생한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위에 두 가지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토지 투자는 정말 권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세금 혜택은 최대한 누리고 매월 급여에 일정한 수익이 나오게 만든 후 토지 투자를 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토지 투자는 어디서 수익이 나느냐? 바로 시간과 그리고 여유에서 수익이 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순서대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 주택과 상가 후 토지 투자를 하는 이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땅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땅을 잘못 사면 물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땅을 잘못 사면 물리니까 잘 사면 물리지 않겠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팔리지 않는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결국 땅을 살 때부터 잘못 사기 때문에 땅을 사기도 전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땅은 살 때도 팔 때도 가격은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는 현재 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매도자가 갑이겠죠. 오늘 10억에 판다고 했다가 부동산에서 서로 계좌를 달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가격을 올리고 그러고도 또 계약금을 넣겠다고 하면 1억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매도인만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부동산 투자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매수자가 갑이겠죠. 시장에서 물건을 골라가며 협상할 수도 있고 협상만 잘 한다면 사정이 더 급한 사람은 더 낮은 가격에도 물건을 팔 것이기 때문에 골라가며 싼 가격에 매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토지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지역에 토지라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 결정은 개발 단계에서의 수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별로 매도 우위 시장과 매수 우위 시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땅값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제가 책에 토지 투자 5단계 사이클이라고 표시를 해둔 그래프가 있습니다. 땅값은 5개의 단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개발 소문 단계부터 해서 마지막 준공 단계까지 어떻게 땅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사이클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한번 크게 상승을 합니다. 자, 2단계가 되겠죠. 1차 상승기에 이만큼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합기를 거쳐서 확정 고시가 날 때 또 한 번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합기를 거치고요. 착공 때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이때부터는 실수요자까지 가시하면서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같이 합세해서 가격과 중요한 거래량까지 동시에 증가하면서 건축분과 개발분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공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보통 개발계획 발표부터 준공까지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땅값이 오릅니다. 수용되지 않는 땅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매도자 위주의 시장도 있고, 자, 이런 시장들은 바로 매도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권은 이 시점에서 내가 행사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 이런 시점에 가격 결정권이 있겠죠. 예. 대출로 인해서 그리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매도인들이 지칠 때, 대출 이자로 힘들어할 때, 이때가 바로 매수자 시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격을 조율해 가면서 땅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살 때든 팔 때든 그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토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주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급여 외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만 이런 타이밍들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기본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파트 투자를 해 보신 분이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본도 모르는데 수익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을 노리는 토지 사기꾼들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는 어렵고 겁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토지 투자의 기본을 익히고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토지 초수와 중수를 거쳐서 어느 날 토지 고수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토지 투자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토지 초급에서는 벗어나고 토지 중급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책을 적었고요.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어려운 용어 중에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용어는 익히고, 최소한의 공부를 해서 투자 유망 지역을 발굴해서 살 토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땅을 사고 수익 내는 전략으로 팔면 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땅은 몇백만 원부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고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만 소액으로 땅 투자를 하실 분들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몇백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천만 원짜리 이런 토지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토지를 거래를 하면 법정 보수가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45만 원 정도 되는데 협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협의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죠. 토지 투자에서 필요 자금은 소액이면 소액에 맞는 토지 투자를 하면 됩니다. 내가 보유한 자금 중에 토지에 투자할 자금을 먼저 책정하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대출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보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대출 투자 시에는 목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재무 상황과 잘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소액 투자는 예를 들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라면 경매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경매 중에서도 지분 경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는 1년에서 2년 안에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토지 투자에서 단기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지분 경매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도 제가 책에 자세히 적어 놨고요. 그래서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어려워하시는데 그건 임차인이 있는 건축물 경매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토지 경매는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고요. 또한 경공매는 낙찰가의 80% 정도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소액투자 방법은 소액투자 시뮬레이션 5천만원 이하로 하는 토지투자에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출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과 투자 관점에서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자 감당이 안 되면 토지투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의 개발계획을 알기 위해 국토부나 LH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처의 홈페이지를 저는 늘 찾아봅니다. 경제신문을 탐독하고요. 인터넷 포털이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수시로 찾아보고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고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볼 수 있는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인구 증감 추이를 정말 유심히 체크를 해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인구들이 어떻게 지금 늘고 있고 줄고 있고 일자리는 어디가 늘고 있고 이런 것들 통계청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투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인구의 증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향후 이 인구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크고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은 결혼은 해도 자녀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정책 정도로는 당분간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노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간 인구 증감의 변화가 아파트나 주거 형태, 평형 등 여러 가지를 변화를 시킬 것이고 토지의 수요 또한 많이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및 전원 휴양도시의 진화 등 향후 인구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역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투자 지역 선정 시에는 가장 큰 주안점이 인구와 도로망 그리고 시간적인 타이밍 포착입니다. 개발 지역에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물릴 수 있고요. 너무 늦게 들어가서 설거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격언을 이 부분도 부동산 투자에서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시에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기반시설은 마련돼 있을 정도 이때 진입을 하시고요. 적당히 팔라고 저희가 왔을 때는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협의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자금을 확인하고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내 돈에 땅을 맞추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 증감 지역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땅의 가치는 결국 인구 증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주 쉬운 논리인데 아파트 투자든 토지 투자든 이 부분을 일반인들은 많이 간과하십니다.